여러분, 세상의 모든 회사는요, 숫자를 통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회사는 막 엄청난 성장과 성공의 서사시를 쓰고 있고, 또 어떤 회사는 위기와 도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죠. 오늘은 바로 그 숫자로 쓰인 책,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는지 그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화려한 신제품에 번쩍번쩍한 사무실, 쉴 새 없이 나오는 광고까지. 와,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 나가는 회사 같아요, 그죠?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재무 상태, 진짜 속사정은 과연 어떨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열쇠가 바로 재무제표 안에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바로 이 5가지 챕터를 통해서 한 회사 이야기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볼 겁니다. 마치 한 권의 책을 읽어나가듯이 그냥 저만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첫 장부터 한번 펼쳐볼까요? 네, 첫 번째 챕터, 회사의 재무 이야기입니다. 재무제표라고 하면 왠지 복잡한 숫자만 가득할 것 같잖아요?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즈니스라는 특별한 언어로 쓰인 한 편의 이야기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. 이야기책은요,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. 특정 한순간을 딱 포착한 사진 같은 페이지가 있고요.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을 쭉 담아낸 영상 같은 페이지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. 자, 두 번째 챕터입니다. 먼저 특정 시점의 사진, 그러니까 스냅샷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이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회사의 재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.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특정 날짜, 예를 들어 작년 12월 31일, 바로 그 순간에 회사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. 마치 그날의 재산을 정확하게 딱 찍어둔 기념사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재무의 세계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공식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가진 모든 것, 즉 자산은요, 남한테 빌린 돈인 부채와 이 빚을 싹 다 갚고 나서 주주들에게 남는 순수한 내돈,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. 이 균형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핵심이에요. 그럼 여기서 자산은 뭘까요?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.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물론이고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, 또 사업의 기반이 되는 건물이나 기계까지 전부 다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거죠. 그리고 이 자산은 또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.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,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처럼 오랜 시간 보유하는 비유동 자산. 이 구성만 봐도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유동성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스냅샷에 눈을 돌려서 한 편의 영화를 볼 시간입니다. 바로 손익계산서인데요. 이 영화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랑 다르게 특정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 중요해요. 1년 또는 1분기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싹 다 정리해서 그래서 결국 얼마 남겼는데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영화는 항상 매출액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회사가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벌어들인 총 수입이죠. 일단 이 숫자가 커야 장사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? 근데 번 돈이 전부 다 이익일 리는 없잖아요.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, 이걸 매출원가라고 하는데 이걸 빼야 합니다.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남아요. 이게 바로 상품 그 자체에서 남긴 마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익입니다. 다음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뺄 차례입니다.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하고 광고도 해야겠죠?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드디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. 이 영업이익이야말로 회사가 자신의 주력 사업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영업 외적으로 번 돈이나 쓴 돈을 더하고 뺀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에 내야 할 세금까지 제하고 나면 드디어 이 영화의 최종 결론,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. 이 숫자가 바로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남은 진짜 이익인 거죠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스냅샷, 즉 재무상태표랑 영화, 즉 손익계산서를 따로따로 봤습니다. 하지만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. 바로 지금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,
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순간입니다. 방금 우리가 본 영화의 결말, 그러니까 손익계산사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당기순이익이었죠.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순수한 이익 말이에요. 바로 이 단기 순이익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. 1년 동안의 영화, 즉 손익계산서가 벌어들인 이익이 다음에 스냅샷, 즉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으로 쏙 들어가서 자본을 키우는 겁니다. 이렇게 수익이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.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했습니다.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탄탄한지, 다시 말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진단해 볼 겁니다. 뭐 어려운 공식 같은 거 아니고요.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이 책을 리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. 가장 먼저 던져볼 질문입니다. 이 회사 안정적인가?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도 단기적인 빚은 잘 갚을 수 있나? 하는 거죠. 안정성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과도 같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동 비율이 알려줍니다.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에 비해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. 보통 이 비율이 200%를 넘으면, 그러니까 가진 돈이 갚을 돈의 2배 이상이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구나, 이렇게 평가합니다. 다음 질문은 회사의 재무 구조에 대한 거예요.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남의 돈, 즉 빚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. 이건 리스코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 이럴 땐 부채 비율을 확인하면 됩니다.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. 이 비율이 100%보다 낮다는 건 회사가 빌린 돈보다 자기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재무제표는 더 이상 암호 같은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. 한 회사의 과거와 현재,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책이죠.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회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?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.